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가입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특히나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올랐던 서울 아파트 보유자들이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70%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가 14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서울 전체 아파트의 85%가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 그리고 시세 변화를 반영해서 선정을 했고 또 전국에 1,300만 호가 해당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영상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오후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1,300만여 가구의 공시예정가를 공개했습니다.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소유자 의견 청취 등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공시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339만 가구입니다. 매년 4월 30일 발표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사전 열람 시작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포인트 상승한 5.32%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평균 변동률을 상회하는 시도는 서울, 광주, 대구 3개 지역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 정비 사업 및 각종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고 광주와 대구는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 안에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가련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경기 과천 지역인데요. 무려 23.4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용산이 17.98%, 서울 동작은 17.93%, 경기 성남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순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리포터분도 말씀하셨듯이 예정보다 4월 30날 결정 고시되는 부분이 일찍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자, 양도소득세. 자, 2018년도 양도소득세의 세수분이 18조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017년도 15조 1천에서 무려 19.2%가 상승을 했고요. 세수가. 그러나 거래량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공시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18년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시작이 됐지만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세수가 20% 정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전반적인 집값이 상승했다. 라는 기본 전제하에 20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좀 정리해 보면요. 자, 공동주택의 공시 대상은 전수조사로 표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준 단독주택이나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거는 표준지를 정해서 들어가지만 1340만 호에 달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국토부와 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4월 30날 결정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표준지 단독주택과 그리고 공시지가의 표준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자체를 염려해서 정부 측에서 예상 공시가격을 미리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말씀 아까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5.32% 정도의 공시가격이 올랐고요. 최고 상승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로 했을 때 과천 지역, 그리고 최고 가격은 서초동의 T5차 연립주택이 68억 원 정도의 공시가격이 매겨진 부분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공시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평균치를 보고 있는데요. 자, 올해 2019년도에 2018년도 대비해서 0.3%가 오른 5.32%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13%가 올랐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9.42%가 오른 거에 반해서 전국적으로, 이 전국입니다. 이거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엔 상승률 자체가 단독주택이나 토지만큼은 상승하지 않은, 왜? 기존에 벌써 68.1%라는 현실화된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올리지는 않았다라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이너스 된 곳도 많지만 지금 서울, 광주, 대구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지역 중에서 특히 서울 지역의 14.1%가 올랐고요. 자,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7.75%가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 수치에 있어서 비등하게 가지 않았나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서울 지역의 시세 같은 경우에 12억을 초과하는 순위를 보게 되면 변동률 자체가 변동률이 20%, 28%, 25%, 24%, 23% 서울 평균율 그리고 전국적으로 과천의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변동률이 있다는 12억, 시세 12억 이상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상승률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 말은 뭐냐면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핀셋으로 특정 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시킨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고가가 아닌 중저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10% 내외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12억 이상의 시세 공동주택에 맞춰져 있는 공시지가다라고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아까 전에 보셨지만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이 아니라 시군구적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경기 과천, 뭐 재건축 그리고 뭐 가련동에 들어가는 정보지식센터 등으로 해서 23.41%가 올랐고요. 서울 17.93 등에서 공교롭게도 강남 지역은 빠져있는 부분 자체가 있지만 강남 지역의 특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순위로서는 앞서가는 부분 자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초, 동작, 영등포, 마포, 용산, 성동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이 올라갔고요. 또한 그 외 지역 강남, 송파, 강동, 동대문, 서대문 등 같은 경우에도 14%에서 16%가 올라간 지역의 현황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2억 이상 그리고 6억에서 12억 사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6억 이하의 구간을 세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12억 이상 되는 전체의 분포 호수 비율을 보게 되면 1340만 호 중에 2.1%에 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6억부터 12억 중위가격대의 아파트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2.3% 정도. 나머지 90% 이상은 6억 이하의 공시가를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건 12억 이상의 시세 같은 경우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변동률 자체가 15% 이상,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현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표준 단독주택이나 공시지가의 발표와 비슷하게 특정 고가, 일정 금액 이상의 공동주택의 변동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 그리고 지금 당장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본인의 집에 대한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이런 발표가 났을 때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양도세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 양도세 및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등등에서 세금에 있어서 고가주택 12억 이상 다주택자에서는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 중위가격대와 6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감당할 만한 변동률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현재 거래량이 절벽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의 물건 잠김 현상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세금에 대한 그리고 복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려서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거센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을 외투를 벗게 하듯이 현 시장에 있어서 거래량과 안정성 부분 자체를 같이 간다고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가 완화가 돼야지 물건 잠김 현상이 풀릴 수 있다. 단 보유세에 대한 부분 자체 강화시키는 부분 자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거래량 부분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중에서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둬서 가느냐에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든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집값.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양극화. 세금을 매기는 가격까지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되는 단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두 번째,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부담에 대한 부분 자체나 복지 부분 자체에 있어서 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현재 거래 절벽에서 20% 이상 가격이 오른 부분 자체 지난 4년 동안 단 9.13 대책 이후에 집값 떨어진 거 1%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현격한 가격 하락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것은 예정안이었고요. 확정안은 다음 달 말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확정이 될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의견 청취 기간이 또 시작이 됐거든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에게 직접 부동산에 대한 강의 그리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테크 활용 전략, 부동산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세테크 전략과 함께 또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300m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한 현금 한 5천 정도가 있는데요. 네. 네, 이거를 가지고 투자할 곳이 좀 있을까 싶어서 네.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소액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데 투자 네네. 목적만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거주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투자 목적으로 해서 투자 목적으로요. 이왕이면 좀 월세도 좀 나와서 나중에 좀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곳을 좀 찾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대표님께 지역 추천 받아보도록 할게요. 5천만 원의 소액 투자입니다. 지역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고 안 좋은 불황인데 이 시점에서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조금 그렇게 해서 좀 버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고요. 예. 또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그 이슈 시그널 시간에 한번 그 매수 타이밍 자체를 말씀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어떤 물건, 어느 지역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 자금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수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타이밍, 일단은 지역과 한번 물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뭐 지도를 열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시청자님의 상황을 보게 되면 5천 소액 투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미팅을 했었고 가장 그렇지만은
그 타이밍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반면에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가장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네. 지역입니다. 지역. 또 첫 번째 지역과 동일하게 볼 거는 부동산의 종류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잘 따지신다고 하게 되면 절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지역 중에는 지금 뭐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 지방이 있고요. 자, 부동산의 종류를 세법에 나와 있는 종류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치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5천의 수익이 아닌 갭에 투자로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은 3도심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5분 이내에 아니면 3분 이내, 3분에서 5분 이내에 역세권, 물건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 3도심 같은 경우엔 강남, 또 영등포, 강북 쪽으로는 한강 도성 지역이 있고요. 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공시지가 많이 오른 이번에 마용성, 마포, 용상, 성동구 부분 자체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수도권 지역을 가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천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가시기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향후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 교통호재가 전철도 있고 도로도 있고 고속도로, 개통 등 있는 향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을 겸한 부동산을 선택하신다고 하게 되면 미래의 자본이득과 현재의 수익 가치까지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5천에 대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불가능한 자금은 아닙니다. 일단 서울권과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또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에서 겸비할 수 있는 물건 자체를 한번 저희 세미나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상담 요청을 한번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상세하게 한번 1대1 미팅을 좀 해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을 할지 잘 생각해보셔서 이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시청자분께는 꼭 기회가 되길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방송이 끝난 이유나 또 대표님을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에서도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무료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보는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현재 전화가 잘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자 상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끝번호 890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빌라 31평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한 전망, 그리고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입니다. 이곳에 앞으로 향후 전망과 또 다른 투자처까지 추천을 바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분당동, 지금 분당동이라고 지금 그 문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분당동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성남 분당동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1기 신도시에서 일단 성남 지역에 분당의 신도시 개념 자체로 들어갔던 지역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0년대에 지금 일단은 뭐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1기 신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후됐죠. 근데 지금 뭐 분당동에 있는 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빌라인지는 지금 말씀이 지금 문자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으로 분당동 빌라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요쯤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31평 그리고 7거주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매도 타이밍을 빠른 시일 내에 잡으시는 게 맞다고 좀 보고요. 일단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기존에 있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 자체에서 시세적인 부분에서 모두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빌라의 어떤 노후된 빌라 같은 경우엔 좀 가치 상승에 있어서의 어떤 좀 미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면서 일단 현 시점에서 손절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뭐 다른 지역으로 뭐 서울 지역으로 오시면 좋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안 될 경우엔 어느 지역으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구성역 지역을 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 호재가 있다. 그거는 GTX A 노선의 구성역 인근에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빌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TX-A 노선, 그 교통의 호재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 성남시 분당구 빌라 점수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1기 신도시 내에 있는 빌라 주택으로서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향후 가치 부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떨어진다 보고요. 일단은 매도 후에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재테크하는 부분 자체가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894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합니다. 자, 서대문구 북가자동 6구역의 조합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대지 지분 8평 정도이고요. 15평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재개발까지 보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재개발이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길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북가자동 6구역. 이쪽에 지금 가재울 뉴타운 지역의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앞쪽에 디지털 시티역. 지금 6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한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트리플 역세권 위치해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제가 잠깐 표시한다고 하게 되면 북가장 6구역 같은 경우에 약 10만 제곱미터, 10만 5천 제곱미터의 면적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고요. 자,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앞쪽으로 뭐 지금 불광천이 흐르고 있고 옆쪽으로는 가재울 뉴타운이 한 2만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대각선변으로 가게 되면 상암 DMC 시티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건너편으로는 증산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 지역에서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입지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지 지분이 8평 그리고 빌라 그 건축 면적이 15평에 지금 소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정도 면적의 이 지역의 가격대가 4억, 3억 후반에서 4억대 정도, 4억 초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현재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매도하느냐 아니면 재개발까지 보유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물건은 보유해서 재개발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추진위가 됐고요. 추진위 8년 만에 2014년도에 지역 지구 지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 설립이 올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그다음 사업 시행 인가 등등 가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와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이 물건을 끝까지 가져가셔서 헌집 주고 새집을 받는 게 옳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미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대문구 북가자동 6구역의 빌라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발지 중간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입지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요. 또 호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조합 설립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명히 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다. 끝까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집 주고 새집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물건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테크 활용 전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1대1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장소 선릉역 1번 출구 300m 앞 다봉빌딩 6층 기억해 두시고요. 문의 전화 2128-855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장현지구 개발의 중심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아파트 기다리고 있거든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본 부동산을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내에 소액으로 수익과 향후 개발에 의한 자본이득까지 함께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위치를 보시면 시흥 시청역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현재 용도는 소형 아파트로서 126세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 본 호수는 7층에 있는 호수를 지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전용 면적 15.27, 실사용 면적 20.35제곱미터로서 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제5항에 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세대수에 산정을 안 한다. 주택수에 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준공은 뭐 지난 연도에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물건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매매가는 1억 1,550만 원으로서 대출과 임대를 확정된 물건이기 때문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입니다.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업무 종사자들의 배후 수요까지 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의 개발 호재까지 다 갖춰 있는 지역이거든요. 시흥시 장현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장현지구, 시흥에 있어서 시흥시청이 들어가 있는 행정 중심타운의 지역이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 요충지로서 현재 서해선과 앞으로 월곡 판교선 또 신안선까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의 행정 중심 타운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쭉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시흥시청역 도보 3분 거리 장현지구 내 89만 평 장현지구 내에 있는 시흥시청 인근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위로 보게 되면은 제3인공 경영고속도로 연성IC를 통해서나 아니면 앞으로 여러 지금 외곽 고속도로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교통의 편리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주변에 매화산단, 테크노밸리 62만 평의 테크노밸리, 또 매화산단 11만 평의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반월 산업단지 1770만 평의 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흥시청역 중심으로 트라이앵글에 있어서 배후 주거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내에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확정이 됐고 공사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좀 예정돼 있지만 첫 번째로 지금 소사 원시선 서해선 현재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소사 원시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 6월 달에 개통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전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현지구 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산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면서 시흥시청역을 거쳐 들어가기 때문에 시흥시청에서 여의도 서울역까지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이 확보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 지금 교통 호재로서는 월곡 판교선 같은 경우에 현재 판교까지 송도에서 판교까지 들어가면서 시흥시청역을 거쳐 들어가는데요. 시흥시청에서 판교까지도 30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교통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시흥시청역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시흥시청역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조성되면서 많은 더블 역세권의 경기도권 아니면 서울에 보시게 되게 되면 복합 환승센터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여기 지금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에도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중심 상업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시설과 상업 문화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건물의 특징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벌써 지난 연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1층은 근생, 2층부터는 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외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 모든 시스템이 모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거주나 2인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글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일단은 시흥시청 트리플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126세대의 소형 아파트고요. 시흥시청 바로 옆에 있고 수변공원까지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흥시청과 수변공원을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행정타운 중심에 풍부한 임대 수요 그리고 임대차가 지금 호수는 임대차가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에다 말씀 좀 드리고요. 모든 빌트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소액 투자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자, 매매가는 1억 1,550만 원이고요. 자, 현재 지금 월세로
임대차가 확정이 돼서 현재 들어와 있고요. 2천만 원에 35만 원. 대출은 7,700만 원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1,85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호수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를 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전세가 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가 보증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3천만 원대 초반에 전세로 활용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월세를 갔을 때는 1,850만 원에 가능한 시흥 장현동, 장현지구 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이 가장 장점일 것 같아요. 교통이 편리한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죠. 서울의 서초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 갖추고 있는 곳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립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슈 시간에 최고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 14년째 서초동에 있는 트라우마하우스 5차 건물입니다. 연립주택. 그 지역에 있는 통건물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접해 있고요. 자, 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좀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어떤 물건이 있구나라고 상상이 되실 텐데요. 자, 대지 면적은 197.7제곱미터. 거의 한 60평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은 394.23제곱미터에서 한 120평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3룸의 주인 세대, 그리고 욕실 2개까지 합쳐 있는 규모의 통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난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내부의 모습을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37억 8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방배역과 남부터미널, 그리고 주변에 뒤쪽으로는 예술의 전당, 앞쪽으로는 서리풀공원. 서리풀공원의 서리풀터널 같은 경우에 올 상반기에 지금 개통이 예정되어 있죠. 일단 큰 변화, 강남에 있어서 큰 변화에 있어서의 교통 호재인데, 또 앞쪽으로는 학군 자체가 뭐 신중초, 그리고 서울고, 상문고, 또 백성예술대와 예술의 전당의 어떤 학생들과 그리고 예술전당의 어떤 직원들이 임차가 많은 통건물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서리풀터널의 상반기 개통, 그리고 주변에 테헤란로 들어가는 지금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도 있고요. 또한 예술의 전당으로도 나오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거리에 있어서의 예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어서 노태칠성 부지에 대한 증축까지도 모든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두말 나위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여러 주변에 보게 되면 뭐 다른 건 다 설명드렸으니까 방배역, 서초동이 바로 옆에 방배입니다. 방배 지역 같은 경우 강남 지역을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재건축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개포주공이나 음마, 그리고 압구정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바로 옆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 서초동 지역의 방배 지역 재개발 구역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개발 구역의 나중에 미래 가치가 본 통건물의 잠재적인 가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건물의 실질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층수별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본 현관 1층입니다. 1층에는 투룸과 주차 시설이 6대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필로티 방식으로.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과 4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2개씩. 거의 면적이 24평 소형 아파트의 면적만큼이나 넓은 투룸 호실들이 4개가 있고요. 5층 같은 경우엔 주인 세대 3룸과 욕실 2개, 그리고 원룸이 하나가 있고요. 자, 옥탑 쪽에
옥탑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투룸이 옥상 정원을 활용할 수 있게 서울고등학교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너무나 시원한 옥탑까지 구성해서 원룸 5개, 투룸 6개, 그리고 주인 세대 1세대까지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서초동 통건물의 구조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뭐 그 외관 모습인데요. 외관은 뭐 대리석, 고급 대리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장이 4대 또 옆으로 2대가 6대가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시켜 놨고, 일단은 건물이 5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15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자체가 넓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모든 어떤 원룸과 투룸에는 모든 빌트인 시스템, 모든 집기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해놨다라고 좀 내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서초동 공공주택 공시지가에서 가장 최고가가 있는 지역의 통건물 가격은 매매가는 37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보증금 26억 1천만 원을 예상되면서 월세는 52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5억 원 활용할 시에 실투자금 6억 7천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뭐 인근의 타 지역보다도 좀 더 보증금 자체가 지역이다만큼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는 맞고요. 자, 근데 대출 같은 경우엔 개인 신용과 또한 주택 수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하다. 요즘에 가장 제가 부동산 쪽에 그 일에 종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자체가 예전과 같지 않고 이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장 어려운 부분 자체를 많이 겪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이 금액대에 이 정도의 투자, 여기다가 이 부분 자체를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본 물건을 보시고 싶으신 분 있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 전화 주시게 되면 친절히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본 서초동 통건물 일단은 직주 근접에 있어서, 그리고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건물이 나오기 쉽지 않은 희소성이 있는 통건물에 대한 부분 자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속 있는 통건물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강의 그리고 상담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님이 준비하신 무료 세미나 소식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정부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발표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 지역적으로 또 물건적인 부분 자체에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갖고 들어가고 또 어떤 지금 상태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절세에 대한 세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매주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세테크에 대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주제를 좀 정했고요. 일단 예약은 필수고요. 예약해서 오시게 되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 대표님과 1:1 소통으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도움 주신 박성규 대표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www.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